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한번 볼까요? 오피스텔 7월 재산세가 나왔어요. 기존에 상업용으로 되어 있어서 재산세가 높던데 주거용으로 구청에 신고하면 주거용으로 다시 낮아진 재산세로 발부해준다고 합니다. 주거용으로 신청할 때 불이익이나 손해 있을까요? 이제 저 질문 많이 하거든요. 미로니님, 저게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지난 영상을 안 보셨나 보구나. 우리 아직 그거 안 올라갔거든요.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상가용으로 가면은 그냥 종부세는 빠지는 거고요. 주택본으로 가면 그게 이제 주거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미로니님이 다른 고가주택이 있다. 그리고 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되면서 주택수 종부세도 이제 인별 주택수가로 따지잖아요. 조정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이면 중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리할 수 있죠. 지금 정보로는 제가 답변 못 드리죠. 네. 물건을 쫙 나와줘야 돼요. 네. 오늘은 기사 분석하려는데 기사 뭐 재밌는 내용도 없고 맨날 답답한 소리만 나오고 이제 텔레그램에 공유해드린 거 봤죠. 네. 멤버십 한시적 혜택 제공 중. 전월세 신고제 내년 5월까지로 신고 안 해도 벌금 이런 거 없죠? 월세 계약 진행할 게 있는데 이번에 신고 안 할 거야 해서. 근데 임차인들이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했더니 뭐 열심히 신고하시던데. 근데 왜 그 알림이 카톡으로 오는데 왜 3번이나 오지? 좀 이상하던데. 아무튼 1년 동안은 그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자, 박민철님. 염치불구하고 절세 문의 좀 드립니다. 제가 매매 거래로 어머니에게 명의 하나 넘겼습니다. 현재 당시보다 2억가량 올랐는데 조만간 이민물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비과세라서 그렇죠. 요게 문제죠. 넘긴 거는 좋아요. 근데 그걸 다시 가져올 걸 생각 안 하죠. 이건 방법 없죠. 그냥 조금씩 빼오든지 뭐 그냥 세금 내고 증여 받든지. 근데 이거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될걸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김종석 세무사님 나오셔가지고 이거 자금 출처 할 때도 말씀하셨었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원칙대로 하셨어야 돼요. 자, 황국수님. 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면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립니다. 예. 누구시죠? 한우물 부동산님.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 그 멤버십에 그 부동산 소장님들 되게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링크 드린 거에 보면 기존의 자료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보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고, 기존 것도 보시고요. 오늘 9시에 멤버십 특강 하니까 참석하셔서, 좀 사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들이 사례를 많이 알고 계셔야 돼서 제 생각에는 하는 게 아닌가, 가입하시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듭니다. 하반기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양도세 완화될 걸로 보시나요? 재밌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샘플라님. 글쎄요. 뭐 약간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표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좀 너무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나요? 왜 그러냐면 집값이 계속 올라서 양도세를 좀 완화시켜서 좀 시장에 좀 매물이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지금까지 했던 정책들이 좀 이제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좀 지지자들이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더 적으면은 하는 것이고 그게 많을 것 같다 그러면은 기준대로 가겠죠. 왜냐하면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뭐 너무 좀 노골적인 거 아니냐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월급쟁이들은 사는 이유가 월급 받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월급 잘 나오냐 안 나오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 그거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내가 표를 받느냐 안 받냐 그거 아닌가? 라고 저는 싶습니다. 자, 오늘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제가 이 영상이 우리 피디님한테 드려가지고 뭐 유튜브 업로드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은 멤버십 분들은 다 볼 수 있게 놔둘 건데 편집해가지고 지금 올릴지 안 올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와중에 한 분 더 오셨네요. 아무도 모르죠 뭐.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별로 이렇게 좋아질 것 같은 기미가 잘 안 보인다는 게 이제 좀 문제인 거죠, 그죠? 박용경님, 제네시스는 우주원 닮은 것 같습니다. 잘생긴 귀여우시. 야, 이거 좀 캡처하고 싶다. 고맙습니다. 와이프 보고 있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비전 어떻게 보십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도 똑같잖아요. 주택도 모든 주택이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옥석을 가리셔야 되는데 그 옥석을 가리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택은 그래도 이제 적당하게 해가지고 뭐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높은 확률로 이렇게 예를 들어 돌을 하나 던졌다고 합시다. 그럼 돌을 하나 딱 던진 게
올라갈 주택을 맞출 확률이 높은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 중에서도 훨씬 더 꼼꼼하게 봐야죠. 아무래도 주택하고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공부한 만큼 고민하시고 해보면은 이것도 좀 이게 틈새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님. 자, 2015년 남양주 주택 구입하고 22년 2월 구리시 등기 예정인데, 구리 소재 아파트 등기를 치고 1년 이내 아파트 매도해서 비과세 받을 예정인데, 이번에 나온 그 분양권 일시적유택 그거네요. 일시적유택 관련 남양주 매도하고 22년 주택한 구리 아파트 비과세 받으려면 2년을 소유하고 이후에 매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년 안에. 근데 기본적으로 남양주가 먼저잖아요. 그리고 구리, 그리고 이제 구리 등기 치고 1년 안에 남양주 팔고 이제 조정이니까 구리로 들어가고, 그럼 구리는 22년 2월 달에 등기 치니까 당연히 그때부터 2년 거주 요건 하셔야죠. 거기서 이제 물론 추가로 더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써니님. 임대사업자 물건을 매수해서 미성년자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불가한가요? 아니요, 할 수 있죠. 돈만 다 내면 그냥 증여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저 임대사업자 물건이 이제 아파트라면 그 아파트를 받아서 신규로 등록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포괄 양수도 할아버지가 된다 하더라도 아파트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왜 임대사업자 물건을 매수하시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뭐 아마 좀 싸게 나왔나 보죠. 미성년자한테 증여를 하고 싶은데 이제 당연히 취득세라든가 그 차액에 대한 거는 증여하시면 되고, 대신 이제 보유세가 계속 나갈 거잖아요. 저 물건이. 그럼 보유세는 그 미성년자의 명의로 되니까 미성년자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미성년자가 돈을 벌던가. 근데 우리나라가 미성년자가 뭐 어디 취업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증여세 계속 나오겠죠. 해마다. 자, 금손지니TV님. 지난 5월, 아무튼 이거 봐서 비과세인 건 알겠는데, 중간에 분양권, 입주권 갖게 되면 이제 언제냐가 중요하죠. 입주권은 원래 주택수에 들어갔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분양권도 21년 1월 넘어서 취득하면 들어가니까 이제 깨지겠죠. 최정희님. 대체주택 특례사항 마침 오늘 공부 중이었는데 텔레그램에 공유해 주셨습니다. 1주택자가 집 팔고 이용해서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대체주택 조합원 입주권이요. 최정희님 같은 경우는 차라리 우리 명사초청 특강에서 안준혁 세무사님 나온 거 그 내용 보세요. 거기가 완전 정리 싹 다 해드렸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준혁 세무사님이 입주권만 주구장창 하셨어요. 자, 단사리님. 13년 등기 현 공시가 2억 4천, 17년 등기 공시가 7억. 넘버를 달아주시면 더 좋아요. 1번, 2번, 이렇게 3번. 3번, 2020년 등기 공시가 5억 총 3채 있는데, 조선 땅 짓고 해서 저렴이 한 채 더 사서 양조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막힌 거잖아요. 현재 지금 기재부에서 브레이크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리스크를 택할지 말지 이제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조금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저라면은 혹시 2013년 등기 공시가 아직 3억 안 넘은 게 수도권 외 지역이라든가 비조정이라든가 뭐 조정이라더라도 읍면 지역이면 중과 안 되거든요. 그럼 얘 먼저 팔아버리고, 그리고 남은 2개 있잖아요. 남은 2개 가지고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현수님 거 한번 봐볼까요? 기존 거주 1주택을 10년 보유 10년 거주했고 이제 갈아타려고 하는데,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게 하려면 오피스텔 분양권을 일반 임대 사업자 등록해야 주택임대 사업자보다 더 유리할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분양권 상태라면 당연히 오피스텔 분양권을 일반 임대로 하시는 게 더 유리하죠. 물론 이제 저게 분양권 상태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오피스텔 분양권은 또 주택 분양권하고 다르게 지금은 주택수 안 들어가는데, 뭐든지 조심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 더 깔끔하니까요. 성투자님. 2013년 경매로 1가구 1주택 감면대상 주택, 그거 받으셨군요. 감면 혜택 기간이 5년이에요. 아직 매도 안 하고 있는데 추후 매도 시, 아니요, 이거 받죠. 감면 주택에 해당이 되면은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013년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5년인 요때 감면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감면이 전부 다 비과세가 아니라
20%는 이제 농특세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22년에 판다. 그럼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이제 과세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여기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하고 요 부분. 요거는 이제 각자 여기 기준시가가 있어요. 이렇게 기준시가 1번, 2번, 여기 3번. 그렇게 안분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면 돼요. 아무튼 가면은 그 기간은 있다. 전공법이 답이군요. 아, 당연하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냥 원칙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요즘처럼 규제가 더 많은 날은. 이런 질문 얼마나 좋습니까? 대학생 때 부동산 이렇게 하게 될 줄 아셨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게 됐나요? 첫 집 마련하고 나서부터. 2014년 첫 집 마련하고 나서부터 2015, 2016 그때 이제 많이 했었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2013년부터 제가 제 직장 동료들한테 그렇게 집 사라고 했는데 안 사. 2020년 다 되니까 연락하더라고요. 1번 2020년 2월 등기, 2번 21년 4월 15일 상급지 갈아탈 목적으로 23년 3월 27일 전세 만기인 주택을 매수. 1번은 22년 4월 15일 전에 매도. 궁금한 점은 이번 주택 전입을 23년 3월 20일까지 해야 되는지 3월 27일 이후에 전입신고에도 문제가 되는지. 뭐죠? 둘 다 조정인가요? 둘 다 조정이면 이거 사고 나서 1년 안에 전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존에 임차가 끼어져 있으니까 2년을 만기로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23년 3월 27일 이때 그 계약 끝나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임차인이 왜 안 나가요? 실거주 목적인데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유권 해석 나왔죠? 조정해서, 아이고, 이것도 해줘야겠네. 그거 아마 그 뭐 다른 이승현 회계사님하고 뭐 미네르바 올빼미님 이렇게 공유해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정이고 여기도 조정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B를 사고 나서 1년 이내에 A 매도해야 되고 1년 이내 B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뭐 단 예외적으로 2년 한도. 지금 이 케이스 아닙니까? 김송님 질문하신 게. 그런데 요때 전입에 있어서 전입만 하면 되냐? 자,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하루 전입했다가 나가도 비과세 되는 거냐? 그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요거 30일 이상으로 나왔잖아요, 이번에. 30일 이상. 그래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질문에 보면은 뭐 조정인지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뭐 말 못 드리죠. 자동 말소된 소형 임대주택 2개, 도생하는 오피스텔 하나를 해를 달리해서 매도하려고 하는데 중과 없이 양도세 내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요. 요건 봐야죠. 제가 에이든님 같은 경우는 지금 색깔 보니까 그래도 몇 달 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제가 주택임대사업자 쪽 보면은 장기임대주택 그 혜택 있잖아요. 그거 보셔가지고 요건이 되는지를 보셔야죠. 이군재님인가요? 현재 단독 시가 10억에서 11억 주택을 처분하고 시가 13억 주택으로 부부 공동명의 취득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내지 않으려면 6억 7억 지분 나눠서 취득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단독명의잖아요. 단독명의면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라고 하면은 다 남편 거 돈이지 않습니까? 이론상. 그러면 이제 남편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돈을 보태서 공동명의로 13억짜리 살려고 하는데 이 13억짜리를 살 때 남편 지분 절반, 아내 지분 절반이면 6억 5천씩 내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돈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다 냈다.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한테 6억 5천을 증여한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내는 게 맞는데 저거 일일이 다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 자, 재윤 아범님 거 봐볼까요? 현재 3주택자인데 그 2개를 매도하고 거주하고 있는 집도 매도할 예정인데 1주택자가 된 시점에서 2년 후에 마지막 주택을 매도해 비과세인데 또 다른 주택을 매수해서 일시주택 비용에서 비과세가 이번에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3주택에서 하나에서 2주택도 비과세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안 되죠. 왜냐하면 2주택 이상에서 하나를 처분하고 그 하나 남은 거에서 하나를 더 사서 일시주택 비과세를 일부러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전에도 안 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하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비조정 지역에 집을 18년에 매수하고 막 이런 거 신사임당님은 어떻게 하지? 그 신사임당님 라이브 보면 막 전화 연결하고 하던데 그거 이번에 좀 가서 배워야 되겠다. 제가 8월 달에 한번 신사임당님 채널 또 한번 나가거든요. 아무튼 제가 신사임당님 그 채널 하는 거 보면서 많이 진짜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비조정 지역에 집을 18년에 매수하고 20년에 비조정 지역에 하나 더 집을 매수했어요. 올해 2018년에 매수한 집을 매도하면 1주택이 되는데 1주택이 된 후 다른 집을 매수하고 20년에 매수한 집을 2년에 매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되죠. 이거는 2년 안 가도 되죠. 최종주님.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케이스가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2018년에 조정 이렇게 A를 샀고 B를 또 샀는데 여기 이제 2020년이네요. 아, 비조정 그리고 이것도 비조정. 자, 그러면 이제 비조정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3년 안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23년 안에 요때 A 팔면 매도하면 되는 것이고 요 중요한 거는 A 매도하고서부터 플러스 2년이 이때는 아니죠. 그냥 요때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2년에 A를 매도하고요. 같은 해 22년도에 B 이렇게 매도해도 돼요. 극단적으로. 얘 둘만 있다고 가정하면. 대신에 다른 거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자, 골든벨님. 자, 이거 우리 기사일 이거 명사초청 특강 때 정말 설명 많이 드렸고 답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집이 한 채인 상태에서 2번 집을 샀다가 바로 팔고 2019년 12월 분양권 계약한 아파트 올해 입주하면 일시유택 기산일은 언제부터 이거 뭐 정보도 없고요.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주택 비과세 받고 바로 타물건 매수해도 괜찮나요? 뭐 괜찮죠? 대신 이제 남아있는 거랑 타물건 이제 3번이 되겠죠? 걔랑 이제 비과세가 되는지 보시고 비과세 전략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게 아니면 그냥 뭐 쿨하게 그냥 가도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클래스 101하고 같이 협업도 하고 특히 이제 자이TV 어제 첫 촬영하고 나서 좀 느끼는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많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외부 일들을 하는 거 보면서 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좀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클래스 101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제가 강의료를 더 많이 벌 욕심으로 했다면은 굳이 내가 저걸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제 강의 열심히 하고 그러면 돈은 더 벌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클래스 101이라는 저 플랫폼이 계속 성장하는 걸 보면서 얘들은 뭐가 있길래 이렇게 성장을 빨리 하지? 그 핵심 역량이 뭘까? 이런 거를 좀 많이 궁금해 했는데 같이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자이TV하고도 같이 일을 해보니까 여기는 또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잘하는구나. 장점이 있구나. 직방은 제가 2년 넘게 같이 하고 있어서 아주 잘 알죠. 뭐 물론 다는 아니지만 거기서 또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배웠고 다 배울 게 다 있어요. 직방에서 배울 수 있는 거, 자이TV에서 배울 수 있는 거, 클래스 101에서 배울 수 있는 거, 그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좋은 것만 보고 많이 배우고 진정성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저는 좀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다가 중간중간에 좀 세금 질문이 나오면은 조금 살짝 말해주고 또 하고 했는데 그 말하는 사이에 질문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게 너무 이제 뒤로 밀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원래 4시 정도에 끝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하다가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막 정성스럽게 써주셨는데 제가 답변 못 드린 거 정말 죄송하고요. 수능 등급 저희는 수능 등급이 그때도 있었나? 저희는 퍼센테이지로 나왔죠. 제가 원래는 96학번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시험을 저는 계속 봐가지고 99학번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거든요. 그때 저 0.5% 나왔어요. 문과 40만 수험생, 문과 40만, 이과 40만, 근데 80만이었거든요. 그때 0.5% 나왔으니까 전국 2,000등 정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했냐면 진짜 거짓말처럼 우리 그 당시에는 수능 만점자 나오면 9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교과서에 충실하고 예습 복습 잘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교과서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지문이라든가 그런 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 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 멤버십 분들은 저녁 특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뭐 끝이 없이 제가 다 질문 받을 테니까 혹시 그때 못 하시는 질문은 그때 하시면 되고요. 난 댓글로 해도 된다 싶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댓글로 해가지고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멤버십 특강도 참여하고 싶고 세무사 회계사님들 강의한 명사초청도 참여하고 싶고 절세 노트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고정시켜놨으니까 요거 보시면은 다른 분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주말 보내시고요. 빠이빠이.